최근 방송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유명 요리 연구가죠. 바로 백종원 씨인데 이 백종원 씨의 부친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들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결국에는 본인은 부인하고 캐디 측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상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관선에서 민선을 거쳐 이 도교육감을 지낸 백승탁 전 도교육감이 이 골프장 캐디를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이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 언행 저질러서 이 캐디가 이 같은 내용을 녹취를 했고 녹취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내용들을 여성단체 등에 알리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해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직접 조사를 했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골프 치다가 알게 된 사이인데 골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골프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불러내서 거기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이 성추행과 음담패설이 있었다라는 게 피해자 쪽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골프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 이 신고를 한 피해 여성이 왜 제3의 장소에 나타나서 만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골프장 측에서는 두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 건지 이런 얘기들이 골프장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골프장에 나간 다음에 가운데를 근무하면서 둘이 만났나 봐. 이런 일이 처음이고 처음에 내가 이제 캐디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육관님 어떠냐. 교육관님은 우리가 그림자도 안 받는 존경하는 어른이죠. 교육관님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도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지금 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백 전 교육감이 지역 내에서 상당히 덕망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골프장 캐디들 사이에서도 되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다. 이런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피해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캐디 여성 캐디는 이 사건 충격을 받아서 골프장을 그만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해당 골프장을 떠나서 다른 골프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이 해당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 골프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관심은 바로 이 백종원 씨인데 백종원 씨는 이제 사실 본인 책임은 없는 건데 이게 아버지 일인 건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해할 수는 있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버지의 일 가지고 내가 어떤 도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계에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그런 예상과 다르게 방송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에서부터 대신 사과라도 해라. 이런 그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방송사나 이 해당 그 백종원 씨 쪽에서는 일단 공식적인 대응 이런 것들은 없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이지 정말 이게 백종원 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백종원 씨가 이 요리업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주부들에게도 많은 재미와 감동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불편함이나 어떤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야겠죠. 프로그램 이분이 출연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EBS 방송에도 교육적인 그런 내용으로도 출연을 하고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워낙 다방면에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출판업계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황순욱 차장하고 다른 이야기 하나 해봐야 될 텐데 여기 바로 이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분 이야기, 새로 나온 이야기 어떤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선수죠. 최홍만 선수가요. 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로 지금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지난 2013년도 12월 달에 홍콩에서 한 지인으로부터 여자친구에게 줄 시계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어치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시계 산다고 1억을 빌렸다고요? 네. 명품 시계를 이제 선물로 사야 된다라면서 빌려갔고 그리고 또 지난해 10월에는요.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역시 홍콩에서 2,500만 원 역시
친구의 선물을 사야 된다라면서 2,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이제 돈을 갚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기 혐의로 지금 고소가 된 상태인데요. 고소한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돈을 갚은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뭐 친구의 선물을 사야 된다. 굉장히 급하다. 한국에 돌아가서 곧장 갚겠다. 경찰 조사에서 이제 최홍만 씨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뭐 산다던 선물이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선물을 산 내역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짓말을 했다? 뭐 제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고 아직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예. 경찰에서는 일단 선물을 산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선물을 한 내역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더 진행돼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홍만 씨가 이 건대 입구역 근처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치킨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지인들의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뭐 격투기 대회 출전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네. 자, 그리고 다른 분 얘기. 어제 강용석 변호사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 유명 블로거, 주부 블로거와 불륜 스캔들에 휩쓸렸던 강용석 씨, 본인은 이제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예.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알려진 내용은요, 바로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A 씨의 아내인 B 씨, 그러니까 그 유명 블로거 여성이 이제 B 씨죠. 예. B 씨고 이제 A 씨가 B 씨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네. 이제 강용석 씨를 상대로 자기 아내와 불륜에 휩싸여서 이제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걸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 중에 강용석 씨가 자기 아내와 유흥주점에 있다가 강용석 씨가 머리를 다치는 일이 벌어졌고 예. 그때 이제 병원에 치료를 하기 위해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응급실 치료하고 모든 보호자 역할을 자신의 아내인 B 씨가 다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A 씨 측에서 병원에 사실관계를 좀 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까지 저도 보도를 봤었는데, 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 A 씨와 B 씨 사이의 결혼 관계가 유지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이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 A 씨와 B 씨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두 부부 사이에서는 협의가 있어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이혼 소송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게 절차가 맞지 않냐라고 예. 해서 지금 이혼 소송 결과를 지금 지켜보자. 그래서 이 소송, 지금 강용석 씨와 관련된 소송은 조금 늦춰지고 있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강용석 씨 측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 블로거 여성 B 씨가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강용석 씨 측이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강용석 씨가 알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강용석 씨와 이 주부 블로거 B 씨는 그 전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로 친구의 문제로 이제 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엔 재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뭐 대부분 상황들은 이제 공개가 됐고 알려지기도 했고 뭐 홍콩에 같이 체류한 얘기들도 지금 보도가 됐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불륜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손해배상에서 실제 이혼을 했다고 하면 위자료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혼 그렇군요. 혼인은 유지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혼인이 파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강용석 씨가 이혼 조정 결과를 보고하자는 그 얘기에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면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조정 단계에서 혹시 강용석 씨와의 소송도 취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출입국 사실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어떤 불륜 관계라는 명확하진 않지만 심정적인 어떤 추정은 가능한 상태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할 텐데, 자, 아쉽게도 황순욱 차장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기회에 자주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